네, 인사이트 TV이고요.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25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인플레이션 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저 종목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그것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예, 아시죠? 포스코 철강주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아쉽지만 5월 10날 여기서 고점을 딱 찍고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제죠, 금요일 어제 0.83%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35만 7천 원이고요. 종가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자 먼저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 원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 원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이요. 중국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 억제 정책, 그죠? 그래서 이게 12일날 중국 국무원이요 상무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시장 조절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의 급속한 인상이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왜 이거 억제하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이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물가도 더 자극을 해서 물가도 오를 테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얘기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진화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기 세력들, 이 원자재 가격은요 사실 철강뿐만이 아니라 뭐 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거의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투기 세력들, 투기꾼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원자재만큼은 그거보다는 사실 투기 세력, 속칭 투기꾼들이 이제 어떻게 뭐 대량으로 사재끼냐 아니면 대량으로 팔아버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투기꾼들, 투기 세력들, 원자재 투기 세력들을 잡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지만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한다, 억제 정책을, 급등세 억제 정책을 쓴다고 해서 전체적인 철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철강 수요가 강하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나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또 주가 하락한 원인 두 번째 이유는 철광석 가격이 최근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1톤당 237달러 고점을 찍고 25일 기준으로 1톤당 192달러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중국 철광석 가격 톤당 달러인데요. 2020년 12월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대략 이때쯤부터 올랐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고점을 찍고 최근 좀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2021년 5월달 들어서, 그죠?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셔야 될 게, 이 철강주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네 뭐 이런 철강 관련주, 철강주에 투자하실 때는 일단 지표로 삼아야 될 게 철광석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철강주들의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고, 철광석 가격이 좀 떨어지면, 하락을 하면 철강주들의 주가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철광석의 시세, 가격이 하나의 그 지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철강 관련주는 또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달 6월 10날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때 또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확 늘었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철강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철광석 가격도 좀 하락하고, 중국에서도 이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한 억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철강주 주가 등락률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진한 색깔, 요게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 현대제철이 15%, 동국제강 17%,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려제강 16%, 세아베스텔 14%, 세아베스텔, NI스틸 19%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철강주가 잘 나가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안심하셔도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최근에 그 철강 가격 급등은, 그죠, 여기 그 포스코를 보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5월 10날까지 쭉 올랐잖아요. 대략 여기가 최저점 바닥이라고 보고 쭉 올랐어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그럼 이게 왜 올랐냐, 이거는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도 크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을 위시한, 특히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최근에 철강 가격이 급등한 거는 중국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각 세계, 중국 이외의 나라들이 타이트한 철강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밀어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철강 내수 가격은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하면 가격은, 철강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하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미국의 철강 수입을 규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제, 할당량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쿼터 할당량을 늘려준다든가, 그래서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철강 수입 규제 정책을 완화시켜주면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량도 당연히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고, 최근에 주가 좀 하락한 거, 조정받은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심하셔도 된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이게 뭐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할게, 5일선이잖아요. 이게 5일선이고 이게 21선이요. 21선, 그리고 이게 61선, 이게 121선인데, 여기 5월 10날을 기준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 전까지는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정배열, 아주 바람직하죠. 이격도도 적당하죠. 이격도도 너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 좁혀진 것도 아니고, 잘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가다가 지울게요. 가다가 최근 아까 말했던 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지금 뚫고 내려왔습니다. 21선을 뚫고 내려와서 61선, 이게 61선을 지금 터치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요, 조만간에 반드시 반등 나온다. 이게 5일선이에요. 다시 그려보면 5일선, 그래서 요게 21선이고 반등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 5일선이 21선을 다시 뚫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철강에 대한 수요는 갑자기 뭐 수요가 대폭 줄어들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조만간에 5일선이 21선을 뚫고 재차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그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포스코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